스타트업 창업의 고전적인 책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에서는 많은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고객의 수요를 미리 테스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품은 고객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조사나 포커스그룹 같은 마케팅 조사 방법으로는 고객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는 제품을 보여주기 전에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인지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객이 구매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만드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서 잘못된 제품 개발은 생존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고객이 제품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는 이것을 프리토타이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프로토타이핑과 유사하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공급자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고 테스트하지만 프로토타이핑은 수요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테스트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따라서 프로토타이핑은 반드시 실제 제품을 만들 필요는 없고 고객이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전 예약을 받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많은 사람들은 린 스타트업이라고 부릅니다. 애자일 방법론을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 덕분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처럼 세상을 바꾸고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제품을 만들기 전에 수요를 테스트하면서 효율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잘 나가던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수요를 미리 확인했고 그들은 제품을 만들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실패의 원인으로 마케팅과 사업개발 책임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였고 심한 경우에는 경영자를 교체하고 사업을 매각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기에 잘 나가던 스타트업들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에 기술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연구한 책 제프리 무어의 캐진 마케팅은 새로운 관점으로 해답을 제시합니다. 캐진 마케팅에서는 스타트업의 실패 이유를 고객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초기 고객을 모으는 방식으로 대중 고객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고객을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은 실패를 부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고객들은 기술과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초기 프론티어 전문가로 포지셔닝하여 미래 경쟁력을 얻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대중 고객들은 기술과 미래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비즈니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객의 단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성공 방정식을 대중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잘 되지 않으면 기존의 방법을 회고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기존의 방법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자금을 펀딩받고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여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할수록 결과적으로 목표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존의 방법을 스케일업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순탄하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객의 단층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기업들만이 결과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초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남는 공간을 단기로 임대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업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큰 투자 없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었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어 결과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수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의 느낌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인 고객들은 결과적으로 숙박시장에서 주류의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성장하다가 이러한 고객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고 곧 정체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브랜딩을 새로 고치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확대 방안을 찾다가 마지막에는 로컬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자신을 리브랜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멋진 도시에 갔을 때 호텔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표준화된 호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험은 반감되게 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지역의 로컬 숙박 시설을 이용하면서 마치 그 지역에 특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객들의 경험은 초기에 자신의 방 한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고 숙박을 제공하던 서비스와는 멀어져 있습니다. 초기 고객과는 완전히 다른 주류 고객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에어비앤비는 비로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페이스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초기에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폐쇄형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마이스페이스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싸이월드 같은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흥미로웠지만 주류 고객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도 결국은 이렇게 성공의 정체를 맞게 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이 예를 들면 뉴스피드입니다. 뉴스피드는 각자의 소식들을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뉴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폐쇄형 서비스에서 이제는 모두가 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매스미디어로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소셜미디어로 확대되게 되었고 기존의 매스미디어 뉴스와 경쟁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프라이버시 등의 이유 때문에 뉴스피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고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저커버거는 뉴스피드를 포기할 수 없는 피처로 인식하였고 밀고 나간 덕분에 나중에는 소셜미디어 표준이 되었습니다. 뉴스피드 사용자는 최초의 폐쇄형 서비스의 사용자와 달랐지만 결국 제품이 메인스트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류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블록버스터를 대체하는 DVD 우편 구독 서비스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일정 부분 이상의 비즈니스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후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넷플릭스는 과감하게 DVD 구독 서비스를 멈추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올인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어야
TV와 같은 기존의 매스미디어 동영상 매체와 경쟁을 하면서 그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크게 성공하려면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매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고객의 니즈를 고려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초기 고객들은 직접 써보고 만족스러우면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주변에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중들은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들은 매일 익숙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고객들에게 굳이 새로운 제품을 사용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광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의 경우는 원래 자신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구매 패턴을 바꾸려면 먼저 생활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더 좋은 제품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성공 사례로 말씀드린 기업들이 이러한 대중의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하여 성공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린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타트업의 성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제품은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초 조건입니다. 회사는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에 열정적인 초기 고객들이 애정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 제품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두 번째 시장을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시장에서 대중 고객들은 제품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삶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성장하려면 대중 고객의 삶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결국 스타트업의 성공은 마치 우주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과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기권을 뚫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하지만 우주에서 지속적으로 항해하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원하는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에 따른 결과는 많은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해진 미래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 정해진 미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방법으로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현재로 데려온 방법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법을 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